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유일 AI 기반 학술 데이터 서비스 스타트업인 플루토의 대표 유준선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컴공과 나온 친구한테 컴퓨터를 고쳐달라고 요청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이런 컴퓨터공학과의 과티가 있을 정도로 컴공과 학생들은 그러한 요청을 정말 싫어하는데요. 모든 컴공과 학생들이 컴퓨터를 잘 고치지 못하듯 대학에서 특정 전공을 했다고 해서 해당 전공의 모든 것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가 전자공학의 박사라면 저는 전자공학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이크에 들어가는 사람 목소리의 소리 크기 파형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존엔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 사람인데요. 저는 이 마이크에 들어가는 사람 목소리의 분류와 같은 세부적인 지식에만 전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논문 출판량이 점점 더 늘어남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세부적인 분야라 하더라도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1980년에 논문을 한 편 썼다고 하면 저는 한 400편 정도의 논문만 확인을 하면 됐었지만 2020년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인용해야 하는 논문만 38.15편, 이 논문들을 인용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논문의 수는 3,000편가량으로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는 제가 논문을 한 편 쓰기 위해 적어도 200시간 이상을 다른 사람의 연구를 확인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소리인데요. 하지만 연구라는 주제는 아이디어가 한 번에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과정을 수번 반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연구자들이 논문 리뷰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논문과 관련된 생태계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의 페이퍼는 리처드 파인만의 1950년도의 페이퍼고요. 오른쪽의 페이퍼는 리핑저의 2020년에 같은 저널에 출판된 페이퍼인데요. 자세히 살펴봐도 좀 차이점을 찾기 어렵지 않나요?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1950년대에는 도서관에서 논문을 복사하여 보았지만 2020년에는 웹 환경에서 PDF 형태로 논문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아직 학술 데이터 구조는 도서관 시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논문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순 텍스트 형태로 개별 논문에 각각 엮여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구조는 과거의 도서관에서 특정 논문을 포인팅하여 찾는 데는 적합하였지만 웹 환경에서 여러 가지 논문을 다양하게 탐색하기에는 부적합한 데이터 구조입니다. 웹 환경에서는 각각의 요소들을 분별하고 연결성을 부여하는 객체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부터 저자를 예로 저희가 어떻게 학술 데이터를 객체화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순 텍스트 형태로는 동명이인이나 다른 표현형의 이름을 가진 저자를 분별하기란 매우 어려운데요. 여기 포스텍 소속의 준선유라는 저자와 플루토 소속의 제이닷유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저자가 작성한 논문을 기반으로 논문, 연구 주제, 그리고 공동 저술한 저자 등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단순 텍스트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란 걸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텍스트를 객체화하고 각 객체 사이의 연결성을 판단하고 그러한 연결성을 다른 저자가 가진 객체까지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이 두 사람이 완전한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연구 주제, 논문, 연구 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수천 번, 수만 번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아이덴티티들은 다른 아이덴티티를 판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게 됩니다.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학술DB는 저희의 핵심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보유한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연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런 연결성을 바탕으로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연구 분석 데이터들을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는 논문만 약 2억 건, 그리고 서로 다른 객체 사이의 릴레이션만 70억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세계적인 검색 서비스 업체가 보유한 데이터의 양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이렇게 커다란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산 데이터 처리 기술과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 분석에 소모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통해 저희는 복잡한 연산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수행할 수 있고 연구자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와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들은 연구자들에게 꼭 필요한 학술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이냅스라는 검색 엔진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논문을 찾아보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대폭 감소시켜주고 있으며 제뉴어라는 연구 실적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연구자들이 자신의 PR에 이용할 만한 대표적인 연구 실적을 발굴해주고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미 글로벌 15만 명이라는 유저 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술 데이터 서비스의 실질적인 구매자는 연구자가 아니라 연구기관인데요. 따라서 저희는 대학교 및 연구소 등과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연구기관이 필요한 데이터 분석의 종류는 무엇인지에 대한 학습과 수익화가 관련된 여러 가지 가설 검증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저희는 앞서 설명드린 시장에서 검증이 완료된 데이터 분석 자료와 그리고 저희의 유저 베이스를 바탕으로 기관 대상의 프리미엄 피처를 출시하고자 합니다. 사인앱스에서는 키워드 하나만으로 연구 동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뉴어에서는 개인이 아닌 기관용 연구 실적 비교 분석 기능을 추가하여 수익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보려고 하는데요. 저희의 유저 베이스를 바탕으로 저희는 제품의 빠른 확산과 글로벌 진출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창업한 이후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는 학술 논문 이런 거 해봐야 돈이나 되냐와 같은 말이었는데요. 사실 학술 시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시장입니다. 저희와 같은 학술 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장만 약 14조 원의 가량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연구소, 이제 대학교 등도 이런 학술 데이터 서비스 구매에 매년 억대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연구비 간접비 시장은 400조 원 넘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웹 환경에서 여러 가지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여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올해 초부터 서울대, 포스텍 등 국내 최정상 대학교에 저희 서비스를 판매하여 국내 대학교에 대한 시장 검증을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는 해당 사항을 확장하여 대기업, 유명 국제학회, 연구소 등과 같은 곳에도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고 중요 고객들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대부분 포스텍 출신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이버, 쿠팡 등 유명 기업에서 커리어를 쌓아온 강력한 팀입니다. 대부분의 인력들이 연구중심 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연구 생태계 관련해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희는 이러한 학술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최고의 팀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생태계는 이제 새로운 지식의 생산, 즉 논문의 출판에만 모든 리소스를 투자하고 기존 지식의 정리에는 생각보다 많은 리소스를 투자하지 않았는데요. 저희는 Rediscover Knowledge라는 표 아래 기존 지식을 정리하고 해당 지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그러한 가치를 통해 인류의 지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감사합니다.